네, 일단 지금 시장을 조금 아쉽게 만든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CPI에 이어서 PPI까지 사실은 상황 자체가 아주 뭐 최악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으로서는 긴축에 대한 의지를 더 강조할 수 있는 이 백업 데이터가 또 더해진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6%, 전월 대비로는 0.7%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 다시 말해서 이 도매 물가지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소매 물가, 이 CPI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연준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그렇게 결정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명분이 하나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사실 그래도 타격을 받았고, 비트코인 역시 아주 잘 나가다가 정말 25,000달러, 25,200달러 이렇게 딱 터치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런 PPI 상황과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또 긴축, 이런 것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으로 마감을 했다. 증시는 비트코인 역시 그런 흐름을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81.9%,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8.1%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9%대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 그 일주일이라는 의미는 CPI와 PPI가 발표된 그 일주일 사이에 2배 정도 가능성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CME 패드워치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약간 생물처럼 움직임이 상당히 가변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CPI와 PPI 2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데이터가 나와준 상황에서 이 정도 지금 어쨌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고강도 추가적인 긴축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반기로 접어들면 금리 속도 조절에서 나아가서 금리 인상 중단, 이런 것들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더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사인너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자주 좀 오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뭐 연준 인사들 뭐 또 이렇게 고강도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들을 막 내뱉었습니다. 어, 뭐 제임스 블러드를 비롯해서 이 메스터 아줌마, 할머니 아닌가? 아무튼 메스터 아줌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입을 털어줬습니다. 메스터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인상해야 했던 설득력 있는 사례가 있었다, 확인했다, 뭐 이런 말을 해줬고, 제임스 블러드는 워낙 매파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뭐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사람 다 올해는 FOMC 회의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게 순환제죠. 투표권 없어요.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딱 헤드라인 장식하기에 좋은 재료들을 쏟아내면서 뭐 얼굴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들도 시장을 압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폭적으로 6% 가능성, 기준금리 상단이 올해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과 5월에 이어서 6월과 7월에도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금리가 6% 정도 상승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IMF 전 이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인데, 6% 가능성까지 일단 지금 뭐 나오곤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하긴 좋죠. 상황 자체가 어쨌든 CPI와 PPI로 상징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숫자적으로 지금 연준이 막 목표하는 것만큼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2%인데 2%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 그만큼 험난하다, 간단치 않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번 주에 잇따라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조금 답답할 거예요. 지금 짱구가 엄청 많이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쨌든 뭐 단기 대응을 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고, 중장기 대응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착한 부자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지니님도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어서 오세요. 러브님, 블랙홀님, 봉여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JP 모건이 재미있는 오늘 분석을 또 제시했습니다. 볼마게돈, 볼마게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2018년도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요인을 이 볼마게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변동성과 아마게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볼마게돈. 그런데 이번에 이 볼마게돈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마르코 콜라노빅, 뭐 월가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죠. JP 모건의 수석 전략가인데 뉴욕 증시 상황에서 보면 이 파생 옵션 변동성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이 만기가 24시간 이내인 굉장히 짧은 옵션 거래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게 급증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사실 유동성이 얕은 시장에서는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과 아마게돈을 합친 이 볼마게돈 상황이 이번에 2018년에 이어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거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는데 뭐 JP 모건의 수석 전략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볼마게돈 2.0 CNBC에서는 아예 제목을 또 볼마게돈 2.0 이렇게 달아서 뭐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시장의 상황이 지금 조금 어지럽게 진행되면서 증시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 전반 상황이 조금 어수선해요.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별다른 힘을 좀 뺐죠. 그러니까 엄청 잘 가고 있다가 정말 이 25,000달러라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이 라인 200주 이동평균을 심지어 25,000달러 터치하고 빠진 게 아니고 25,200달러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빠졌어요. 조금 정말 아쉽습니다. 증시 마감과 함께 증시 마감 상황과 딱 맞물려 가지고 훅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는 200주 이동평균을 일시적으로 잘 회복했다. 사실은 거시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200주 이동평균 일단 첫 번째 터치만으로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 안 좋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강하게 빠졌죠. 그래서 23,000달러까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여건들이 또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200주 이동평균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인식을 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렉트 캐피탈이 이걸 엄청 강조해왔어요. 엄청 강조해왔어요.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 돌파 마감을 할 때 돌파 마감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다시 말해서 25,0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 그렇게 종가 마감을 한 게 확인이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랠리가 가능하다. 핵심은 200주 이동평균이다. 당연합니다.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5,000달러죠.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어떤 엄청난 강세 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등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런 게 지금 역사적으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돌파 지지는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파라볼릭 랠리 이 포물선형 랠리의 기본 1차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25,000달러 이렇게 올라가서 준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8월 상황이에요. 8월에 저기 뭐였죠? 잭슨홀 미팅 때 서머랠리 잘 하다가 시장이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그때 잭슨홀 미팅 당시에 파월 의장이 아주 그냥 시장을 질러버렸죠. 그냥 긴축 고강도로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그때 서머랠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 더 회복하려는 힘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다가 고꾸라친 게 이제 그 뽀글이 사태. 그러고 나서 연말 연시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40% 이상의 랠리를 했던 겁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차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49.5% 랠리했다. 뭐 여전히 잘 하고 있다. 25,000달러 돌파 직전 상황이거든요. 이거 캡처한 거는 49.5%. 뭐 비트코인은 시장 상황이 막 어수선하고 정신없지만 잘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파이 아빠님 오셨네요. 어우, 삼겹살의 소맥. 금요일 밤, 특히 비 오는 금요일 밤과는 참 잘 어울리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롭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제시한 거는 일단 24,900달러 돌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지금 25,000달러 돌파 직전에 새벽에 올린 건데 어쨌든 24,900달러만 하더라도 이게 6개월 최고다. 185일 만에 지금 최고가 찍은 거야. 의미 있죠. 거기다가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한 바로 직후에 25,200달러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이번 반등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게 아니라 25,000달러 200주 이동 평균에 대한 지금 회복을 이렇게 잘 해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때 이제 그 200주 이동 평균 밑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황이 지금 하나 더 더해졌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3월에서 6월까지 파티가 시작될 거야. 충분한 변동성을 통해서 충분한 이익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올린 거거든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는 아마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저항 확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22,800달러 이 중요한 지지라인 확보하고 나서 이후에 좀 더 높은 저점을 확인하고 나면 비트코인은 이제 강세를 보일 거야. 그러니까 25,000달러 위,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고 강세 랠리의 이제 시작점을 딱 만든 다음에 이 3만 달러. 와, 비트코인 3만 달러 본지 우리 참 오래됐죠. 이 3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노블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지금은 다른 업체를 세워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RSI 상황을 보니까 강세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됐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9월까지 몇 달에 걸쳐서 파라볼릭 랠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뭐 듣보잡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지 이런 얘기 나도 할 수 있어. 솔직히 저도 이런 분석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윌리엄 노블이라는 사람의 이런 분석이 이게 코인데스크가 인용을 했어요. 이 사람의 분석을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비트코인 2만 달러 때 4만 달러 갈 거라는 거를 시점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윌리엄 노블의 이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코인데스크에서도 인용 보도를 할 정도로 나름 조금 이번에도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루콘체인이 데이터 분석을 한 건데 2월 10일 이후에 여러 기관의 펀드에서 이 16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분석이요. 그러니까 서클 이 USDC의 인출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USDC가 거래소로 입금이 되면 이제 상승장의 신호라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양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USDC가.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끌어올린 동력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가 어디에 들어왔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지 않은 액수가 기관들의 돈이 지금 시장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지금 25,000달러 돌파를 해버렸다. 일시적으로나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포인트다. 왜냐? 기관들, 세력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어떤 얕지만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